제가 붕어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11월부터 붕어빵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좀처럼 제 눈에는 띄지를 않더라고요. 집 주변 붕어빵 판다는 곳을 열심히 돌아봐도 줄이 너무 길거나 재료가 소진되거나 아니면 제가 가는 그 날만 장사를 쉰다거나 내내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요. 올겨울 붕어빵 먹을 운명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때쯤 길 가다 우연히 코를 스치는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가 드디어 붕어빵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먹은 붕어빵이 얼마나 달콤했게요? 염원하던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을 때쯤 이렇게 우연히 행운처럼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말고 천천히 기다려봐요, 우리. 오늘도 문서영이 함께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 우리말 꼭꼭 씹기. 한 달 좀 덜 된 기억들 좀 머리에 넣은 채 걷고 있어 몇 시간을 혹시 몰라 네가 좋아했던 코트를 입은 채 나온 번호가 그때 마침 찬바람 막아줄 리가 이젠 없으니까 추울 때 따스히 안아줄 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러도 나갈 수 없어 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리나야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지금 눈이 오잖아 눈이 오잖아 이 말 핑계인 걸 알지만 생각에 잠기곤 해 거리를 거니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더 크게 들리네 눈 내리는 소리 이제 인정하자 수많은 끝도 끝났어 찬란한 그때의 우린 이젠 없으니까 또오른 계절 남아있는 건 없으니까 추억을 지우는 게 내 이별의 숙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리나야 눈 예쁘다 했잖아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말 꼭꼭 씹기로 돌아온 문서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되게 그래도 이번 한 주는 나름 바쁘게, 알차게, 또 즐겁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붕어빵 얘기했었잖아요. 그 11월부터 붕어빵 나왔다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진짜 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사는 동네에 유명한 붕어빵집이 꽤 많아요. 그 있잖아요. 역마다 그 뭐 안에 내용물을 많이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판다거나 이런 테마로 좀 유명한 붕어빵집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그런 붕어빵집이 꽤 많아요. 고구마 붕어빵이라고 되게 유명한 곳도 있고, 또 남영역 근처에 파트를 엄청 많이 넣어주시는 걸로 유명한 그런 붕어빵집도 있고, 또 효창공원 앞쪽에도 그 되게 유명한 붕어빵집이 있는데, 제가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1월에 붕어빵 이제 슬슬 시작한다 할 때쯤부터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계속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재료가 소진된다거나 아니면 그쪽을 그러니까 일정이 있어서 그쪽을 지나가는 김에 사려고 봤더니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줄이 많이 서 있다거나 아니면 또 아예 그냥 그 트럭 자체가 맨날 그곳에 있어서 그걸 기억하고 일부러 그쪽으로 찾아갔는데 그날만 이제 안 온다거나 이렇게 계속 어긋나서 아이 내가 뭔가 운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한 번 더 내려갔다 왔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 당연히 붕어빵은 내가 사는 동네 주변에서 먹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그냥 길을 걷다가 갑자기 붕어빵 냄새가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칠 수 없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래서 그 붕어빵 냄새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영업 중인 붕어빵 좌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첫 붕어빵을 거기서 네, 진짜 최근에 한 이틀 전 이때 드디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붕어빵 먹을 운명이 아닌가 하고 포기를 완전히 하고 있을 때쯤 이 기회가 찾아온 게 너무 신기하고 웃기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좀 포기했다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운 좋게 먹게 되니까 또 되게 엄청 기분 탓인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운이 트이고 나니까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도 못 먹었던 집 주변 붕어빵 집에서도 먹을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친구랑 같이 그 집 주변에서 놀게 됐는데 운 좋게 저희가 가는 동선에 그 제가 늘 먹고 싶었는데 줄이 길고 재료가 소진되고 이래서 못 먹었던 붕어빵 집이 열었더라고요. 심지어 또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기다릴만 하겠는 거예요. 마침 친구한테도 물어보니까 붕어빵 먹고 싶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궁금하다 하길래 같이 데려가서 조금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찾아다닐 때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한 번 또 운이 트이고 나니까 계속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삶이 참 장난 같기도 하다.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이 이렇게 풀리는지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안 보이다가 막상 포기하니까 계속 기회가 생기고 이런 게 삶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싶은 좀 웃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의 첫 붕어빵 부산에서 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부산에 한 번 더 다녀왔거든요. 지난번에는 혼자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네,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갔을 때보다 훨씬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차도 있고 또 먹는 것도 혼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조개구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조개구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보통 식당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스쿱으로 떠서 먹는 그 삼색 아이스크림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나오는 소프트콘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게 뭐 우유 맛이나 요거트 맛 이런 것도 아니고 초코 맛인 거예요. 제가 초코맛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조개구이에서 조금 실망하고 나갈 뻔했는데 출구 쪽에 초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식당에 이제 약간 서비스로 놔두는 아이스크림 치고는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올해 이번 주가 제가 재밌는 일이 좀 많았죠. 들어보니까. 뭐 붕어빵 열심히 찾아다닐 때는 못 먹다가 포기하고 있을 때쯤 먹고 조개구이 먹으러 가서 실망했는데 나오는 길에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고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재밌네요. 아무튼 그 식당에 있는 그 서비스 아이스크림이 사실 그 메인 요리보다 더 맛있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런던에 놀러 갔을 때 런던에 되게 유명한 그 패밀리 레스토랑식의 스테이크 식당? 그런 게 있어서 가게 됐는데 사실 스테이크니까 맛이 뭐 메인 요리가 당연히 맛이 있었지만 제가 거기를 또 가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솔티드 캐러멜 아이스크림 때문이거든요. 식당에 들어가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토큰이라고 해야 되나? 칼 모양의 약간 코인 같은 걸 하나씩 줘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토큰을 들고 출구 쪽으로 나가면 거기서 이제 직원분이 토큰이랑 아이스크림을 바꿔주시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또 신기하게 솔티드 캐러멜만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근데 스테이크보다도 스테이크 맛은 어땠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그 솔티드 캐러멜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런던 가면 다시 그 식당 갈 것 같거든요. 메인보다도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식당들이 있다. 이 사실이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본가에서 같이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오랜만에 이제 바쁜 게 끝나서 서울로 놀러 왔어요. 근데 제가 늘 10번 보면 10번 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보다가 그 친구가 지금 서울에 올라온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한테는 이 친구랑 만난다 하면 장소는 항상 우리 동네였는데 이 친구가 있을 리 없는 동네에 이 친구가 와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재밌고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해방촌 쪽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를 데리고 해방촌 쪽에 놀러 갔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고 그 골목골목을 걸으면서 사진 찍고 이런 그냥 평범한 그런 일들이 그 친구랑 이 공간에 있을 리 없는 친구랑 함께 하니까 뭔가 되게 새로운 걸 하는 것 같고 되게 즐겁더라고요. 아, 근데 요새 또 춥기는 되게 춥잖아요. 해가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늘로 들어가니까 또 그 해방촌 골목골목은 건물들이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해가 거의 안 들잖아요, 골목에. 걷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근데 길 가다가 그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게 됐는데 와, 그 기모 스타킹도 아니고 살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되게 얇은 스타킹을 신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추워서 기모 스타킹에 뭐 긴 양말에 부츠에 털옷에 뭐 목도리까지 했는데 역시 어린 친구들이라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그렇게 얇은 스타킹 하나에 치마를 입는지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는 전 교복을 안 입었고요. 중학교 다닐 때 저도 교복을 입었었는데 기모 스타킹을 신으면 티가 난다. 그리고 다리가 좀 굵어 보인다. 이렇다고 하면서 이 그 추운 겨울에도 꿋꿋이 얇은 스타킹을 신었던 기억이 나기는 해요. 어렸을 때는 그만큼 추위를 안 탄 건지 아니면 예뻐 보이고 싶은 의지가 더 컸던 건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추워서 스타킹 신어도 기모 스타킹 아니면 절대 못 신고 뭐 다리가 굵어 보이든 뭐 뚱뚱해 보이든 모르겠고 내복에 가디건에 털옷까지 입고 다녀야 그나마 견딜만 한데 야 어렸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멋을 낸다고 멋을 낸다고 그렇게 얇게 입고 겨울을 났는지 네, 과거에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커피를 한 잔을 사가지고 왔는데 아이스 커피를 사왔거든요. 지금 나도 다른 이제 더 어른들이 보면 추워 죽겠는데 아이스 커피를 들고 다니네 하면서 신기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이 추운 게 싫어서 사실 겨울은 저한테 그렇게 썩 유쾌한 계절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나름 겨울만의 느낌이 또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길 가다 보면 어디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캐롤 다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겨울 참 싫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연말 분위기 나는 건 또 겨울만의 그런 또 분위기다, 좋은 분위기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91.3MHz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1부 꼭꼭 씹기에서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우리말 단어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2부 음미야기에서는 이 단어와 관련한 더 넓은 이야기로 내용을 확장해봅니다. 오늘의 우리말은요. 잘입니다. 잘했어. 잘 생각했어. 잘 지내? 할 때 그 잘인데요. 이 단어와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도 이 잘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입니다. 이 노래는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나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만이기를 바래 지극히 순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말이 조금은 놀랍겠지만
짝이라 뜬금없겠지만 10번 20번은 고민해봐도 고백하는 게 답인 거야. Girl, do you know this song is only for you. 그래 이 노래 너의 노래야. 정말 열심히 쓴 널 위한 세레나데. 자 들어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어젯밤 꿈처럼 너와 나 둘이 손을 잡고 걸으며 딴따단 딴딴따단 분홍 길을 걸으면 좋겠다. 나 널 좋아해. 같이 사랑을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또 뛰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젠 안녕.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야. 벅차오르는 기분이 좋아. 그래 나는 정말 네가 좋아.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나 지금 너한테 고백하는 거다. 이런 내용의 노래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관계가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또 않잖아요. 너무 좋아하지만 서로 상황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장거리여서 연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쵸? 저는 원래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어떤 조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저도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 주변 친구들이 관계를 만들고 또 잘 안 되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좋아하는 마음 아니면 의지,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으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꼭 이게 남녀 간의 관계, 이성 간의 이런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관계든 간에 잘 됐다, 잘 되려면 이 관계가 잘 되려면 한 가지 마음, 같이 잘 지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해서 이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관계 하나하나가 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지더라고요. 이 노래에서의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잘 된다라는 건 너랑 나 연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기는 했지만요. 사실 잘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보통 축복을 해주거나 아니면 무언가 결실을 이루었을 때 축하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사용이 되잖아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잘 안 됐을 때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내가 뭔가 굉장히 잘 됐을 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선뜻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요. 뭔가 잘 안 풀렸을 때, 잘 안 됐을 때 괜찮아 하고 위로는 누구나 해줄 수 있지만 내 행복, 내가 잘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하고 진짜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친구가 땅을 샀을 때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귀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쵸? 저에게 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한동안 굉장히 취업 준비로 힘들어 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저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이 잘 됐을 때 축하해 주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당연히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빨리 순서를 가리지 않고 둘 중에 누구라도 빨리 잘 돼서 사회로 나가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똑같이 준비하는 입장에서 나는 안 됐는데 저 친구는 되면 필연적으로 조금 마음이 쓸쓸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알면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면 그 마음보다도 축하하는 마음이 더 크게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생각 없이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또 가끔은 위로의 편지도 주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냈었는데 그 친구가 잘 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나 취뽀했어. 너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어. 너무 그동안 고마워서 그리고 너라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순간 진짜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잘 됐을 때 요만큼의 이제 나쁜 마음도 없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친구라는 거. 그만큼 좋은 친구, 믿고 있는 친구라는 사실이 그때 저한테도 너무너무 큰 힘이 됐고 사실 지금도 가끔씩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 지금의 저한테도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일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의 많은 언덕을 함께 숨차게 넘을 단단한 메이트들이 있어서 겁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되게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단어 잘 사전적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 잘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총 14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단어잖아요. 근데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또는 분명하고 또렷이, 아주 적절하게, 아무 탈 없이 편하고 순조롭게, 버릇으로 자주, 유감없이 충분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예사롭거나 쉽게, 기능면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친절하게 성의껏, 아주 멋지게,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또 하나하나 되게 나름대로의 다양한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안 그래도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저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 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유 오혁의 사랑이 잘 듣고 오겠습니다. 미리 말할게 사과는 안 해 아무 말 없이 너 후회하네 다 관심 없잖아 친구야 뭐야 Oh you know what to do 피곤해 그만 오늘은 놔줘 더 이상 반복하기 싫어 또 다 내가 나빠 아마 그래 난 널 미워하나 봐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다섯 번째 미안하단 말이 이제 너에겐 지겨운 건지 마지막일 거란 예감이 들어 Oh you know what to do 이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린 저녁은 분명하냐 널 보면 자꾸 네 앞에 내가 보여서 이제 내가 싫어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계속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어디야 집이야 택시야 집에 거의 다 와가니 아 미안해 어떤 게 그냥 다 들어가 지갑 거기 두고 왔어 있잖아 아니야 말해봐 이제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사랑이 잘 안 돼 떠올려봐도 피부를 부비고 하나 봐도 입술을 맞춰도 참 생각대로 되지 않아 웃긴 것 같아 되돌려보려고 서로 모른 척해도 이제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 같은 걸 하겠어 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FM 문서영의 우리말 꼭꼭 씹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잘한다, 잘하고 싶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무언가 너무 힘들거나 버겁게 느껴진다면 내가 이걸 잘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라는 걸 알게 해준 계기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면접을 보고 들어가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 며칠 전에 이제 있었던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갔다 오신 수학 선생님이 열불을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꼭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모든 지원자들한테 수학 열심히 해요? 공부? 수학 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100이면 100. 그렇다. 수학 좋아한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원자들이 전부 저는 수학이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근데 여기서 화가 나셨다고 해요. 수학을 잘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그게 어렵지 않을 리가 없다.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을수록 오래 붙잡고 있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수학이 어려웠던 적이 없다면 그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어느 평범한 날 수학 과목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건 23살의 어느 날이었는데 그때 저는 마침 인생이 너무 힘들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남들은 되게 능숙하게 잘 살아내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모든 게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고 버겁기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수학이 어려웠던 적이 없다면 그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나는 인생을 정말 제대로 살고 싶었던 것뿐이구나. 내 인생이 너무 귀하고 또 한 번 주어진 인생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붙잡고 고민하느라 그렇게 모든 게 어려웠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인생이 좀 어렵다,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잘해주다라는 말이 생각나거든요. 여러분은 특별히 좀 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동생들한테 그렇게 유독 너무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들을 대할 때 다만 1살 차이일지라도 착실히 좀 아기 취급을 해주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게 진짜 아기들한테 하는 것처럼 뭐 우르르 까꿍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그 나이가 아직 아기 취급받아도 될 나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처럼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직 제 인생에 확신도 없고 모르는 게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나이 때 저한테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덜, 지금도 무른 부분이 많지만 지금보다 더 여리고 무르고 혼란스러운 게 많았던 그때 다만 1살 차이라도 위인 언니가 그땐 다 그래 괜찮아 또래에 비해서 너 훨씬 잘하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그것만큼 또 마음이 든든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생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언니들도 저한테 너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너 되게 되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되게 잘해줬던 그 언니들도 사실 지금의 저처럼 모르는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았을 텐데도 저한테 기꺼이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저한테는 또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그래서 저도 동생들한테 그런 언니가 되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좀 동생들한테 유독 잘해주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뚜렷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약간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무조건적인 응원과 지지가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 힘을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잘이 있다면 그것의 반대말인 잘못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잘못을 하다와 잘 못하다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쵸? 잘못을 한다는 거는 무언가 실수 또는 하면 안 되는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걸 잘못이라고 하고 반면에 잘 못하는 거는 무언가 질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잘 할 수 있는 거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잘 못하는 걸 잘못하는 거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선배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들어온 이제 동료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지.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도 유독 잘 못하는 걸 잘못처럼 생각하고 질책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고 제가 잘 못하는 입장이니까 저도 따라서 내가 잘 못하는 게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위축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에 익숙해지고 저한테도 후배가 생기고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잘 못하는 건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질책하고 위축시키는 게 오히려 잘못이더라고요. 이 일이 익숙해진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선배의 몫이 아닐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잘이 뭔데요? 잘해야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지. 잘 좀 해봐. 잘해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잘하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얼마 없어요. 잘한다의 기준이 뭐죠?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니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는 거? 아니면 한 번 들은 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음에 바로 적용하는 것? 그걸 다 포함한 게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끔은 요구하는 사람도 잘이 뭔지 모르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서 약간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요구하시는 사항이 없이 우리가 이걸 만들 건데 잘 한번 해봐봐. 이렇게만 지시를 해주시는 상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 기준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그걸 보고 이거 있잖아. 좀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어떻게 모르겠고 잘 한번 해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물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여기서 어떤 걸 더 수정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깨죽고 다시 붙기도 하고 부서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너무 본인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잘하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의미 없이 깎아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느라 아니면 그러기 위해서 너무 애쓰느라 다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부 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곱씹어 봤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를 그냥 짓밟고 가 괜찮아 돌아보지 마 내가 봐봐줘 너만 하겠니 이제 나를 헤아려봐 날 위해 쉬던 그 숨은 이고 저
생각한 오늘이야 비로소 느껴지잖아 눈물은 고이고 찬란하게 빛난 우린 좋은 안녕 중이야 고맙단 말 대신 전할게 Goodbye Goodbye yeah. 안녕은 우릴 아프게 하지만 우아할 거야 나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난 크게 웃어줘 Goodbye 세상이 나를 뻔히 내려다봐도 내 편이 돼줄 사람 하나 없어도 Don't worry it's okay 난 내 곁에 있을게 I'll be on my side instead of you 안녕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울어볼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좋아 우리 이렇게 후회조차도 goodbye 꼭꼭 씹은 우리말 입안에서 굴려보며 맛을 음미할 시간이죠. 2부 음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부에서 잘이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죠. 2부에서는 잘 중에서도 이제 잘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인사이드 아웃 2인데요. 라일리라는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 캐릭터들이 이 라일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는 그런 내용의 디즈니 영화죠. 특히 인사이드 아웃 2에서는 라일리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불안도 겪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면서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는데요. 기억 무덤. 그러니까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잊혀지고 잠들어 있는 이 기억 무덤에서 절벽 위로 올라가야 컨트롤 타워로 돌아가서 라일리의 이런 무너진 감정,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라일리의 자존감과 감정이 무너지면서 이 감정 캐릭터들이 과거의 기억들로까지 돌아가서 고군분투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라일리의 어릴 적 동심 친구 빙봉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빙봉은 한때 라일리한테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고요. 그리고 행복 캐릭터인 조이가 이 라일리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동안 빙봉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 무덤으로부터 절벽 위로 올라가서 컨트롤 타워로 돌아가야 하는 그 상황, 그 순간에 빙봉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술에 로켓을 만들어서 그것을 타고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둘이 같이 타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빙봉은 나는 라일리의 현재로 함께 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도에서 로켓이 출발하는 순간 거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빙봉이 무게를 줄여준 덕분에 조이는 절벽 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빙봉은 결국 기억 무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빙봉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행복 캐릭터인 조이가 다시 라일리의 현재로 돌아와서 라일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보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잊어야만 하는 기억도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바닥에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려면 너무너무 소중했지만 무거운 기억은 무덤에 두고 가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슬프지만 다시 행복해지려면 잊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한 기억이라도 잘 가 하고 남겨두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도, 인연도, 사람도 또는 추억도 말이죠. 저는 언제나 좀 그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도 나중에 너무 그리워지면 어떡하지? 그게 불안해서 계속 슬퍼하고 또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기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어떻게든 같이 가고 싶어서 과거와 분절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옛날 기억들, 무거운 기억들까지 다 가지고 가려고 바리바리 챙겨서 가느라고 좀 힘을 들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려면 잘 가 하고 보내줘야 하는 기억도 있다는 걸요. 뭐 같이 갈 수 있겠죠. 너무너무 소중하면 잊지 않고 끙끙거리면서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는 기억도 있겠죠. 그런데 삶의 최종 목표는 사실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위해서는 잘 가 하고 보내줘야 되는 기억도 있다는 거. 살아갈수록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두고 가는 것에 너무 겁을 먹거나 아니면 미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진짜 이 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즐겁고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이 시간 즐거웠길 바라고 앞으로 보낼 한 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말 꼭꼭 씹기 문서영이었습니다. 어서가 밤이 깊었으니까 그래 조심히 들어가 그렇게 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 나 가끔은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해서 마지막이란 걸 알 수가 있었어 이별이